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복당파 3선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면서 일단 홍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김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예상보다 김성태 의원이 좀 수월하게 당선이 됐어요. 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김성태 의원 그리고 친박계 홍문종 의원, 중도 후보를 자처한 한선교 의원 이렇게 3명이 맞붙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108표 가운데 55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근소하게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결선 투표로 가면 김성태 의원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홍문종 의원은 35표, 한선교 의원 17표에 그쳤습니다. 이 두 의원의 득표를 합치면 쉬운 득표라서 결선 투표로 갔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당의 화합과 강력한 대여 투쟁을 내세웠는데요.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아픔, 상처, 뜨거운 용광로에 전부 다 집어넣고 이 김성태가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네, 이번 경선 자유한국당 내의 계파 대결이라는 점 때문에 또 관심을 모았었는데 친홍준표계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김성태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한 뒤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홍준표 대표 측과 복당파 연합군이 내세운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 홍문종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친박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같은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과도 단일화를 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를 넘어서긴 역부족이었고요. 범친박으로 꼽히는 한선교 의원, 중립지대 단일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주영, 조경태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했고 또 경쟁 상대였던 이주영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했지만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결국 당내에서는 이미 권력의 유통기한이 지난 친박보다는 새로운 권력의 핵심인 홍준표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당분간 홍준표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지지율 회복도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외적인 걸림돌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대 초반 정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하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해볼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선 뒤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같은 지지율 추세라면은 홍준표 대표가 목표로 세운 광역단체장 6곳 승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지지율 회복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소속 의원에 대한 보호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거나 재판을 받는 의원은 최경환 의원과 원유철 의원, 이후연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15명 안팎에 달합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 훨씬 더 많은 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바탕으로 소속 의원들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속 의원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정치 보복과 사찰, 나 자신의 어떤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동료인 지켜내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특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대여 투쟁도 투쟁인데 원내에서 다른 정당과 협상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요. 당선 뒤의 첫 일성으로도 당의 화합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포퓰리즘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패싱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빈손 회군에 그쳤다는 비판 만만치 않게 받았는데요. 홍준표 대표 역시 대여 투쟁을 지금 현재 당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여 투쟁은 예고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6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입니다. 따라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 과반을 넘어섭니다. 자유한국당이 표 대결에 나서는 일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과 더불어서 국민의당과의 관계 정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이용만 하려고 그러지 진정한 한마디로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동반 세력으로 결코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예. 안철수 대표가 예.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뭐 계파 청산, 보수 통합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 일성으로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요. 홍문종 후보가 35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친박계는 뭐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좌장에 대한 출당 조치 정도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청산 움직임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 범친박에 속하는 함진규 의원을 선택한 건 역시 계파 화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 친박 청산보다 더 어려운 길은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거친 언행을 이어가면서 당내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협조를 하면서도 견제를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경선이 막판까지 상당한 혼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홍준표 사당화라는 비홍 진영의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김성태 원내대표 앞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